아내와 어머니가 서로 등을 돌린 순간부터 나는 내가 가정의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부부 사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나는 작은 다툼들은 사실 흔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내 경우 갈등이 점점 깊어져서 가족이 붕괴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일이었다. 아내가 회사를 다니며 바쁘게 지내고 그 사이에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이런저런 집안일을 봐주시는 일이 잦아졌다. 아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시어머니가 굳이 오셔서 집안을 점검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했고 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돕는 건데 어떻게 그걸 싫어할 수가 있냐며 섭섭해하셨다. 이 작은 불씨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커졌다. 아내는 워킹맘이다. 아침 일찍 아이 도시락을 준비하고 출근 후에는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저녁에야 귀가한다. 퇴근 후에도 아이 숙제를 봐주고 저녁 식사를 대충 차릴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집안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신경 쓰긴 어렵다. 어머니는 일찍 퇴직하시고 시간을 비교적 여유롭게 쓰시다 보니 가끔 손주를 보고 싶다며 우리 집에 들르셨다. 처음에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가 우리 아이를 예뻐해 주시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살짝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너희가 둘 다 바쁘다고 해도 집이 너무 어수선하구나. 아이 교재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부엌근 설거지가 밀려 있네. 이러다 체면이 안 서겠다. 물론 어머니 말도 이해는 간다. 어머니 세대에는 아내가 살림을 깔끔히 하지 않으면 주변의 눈총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나. 나 역시 회사 업무가 많고 아내도 늘 야근이 붙어 있어서 우리 둘 다 손이 모자라는 실정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잔소리는 아내에게 점점 스트레스가 됐다. 처음에는 내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다. 내가 남편으로서 더 열심히 도와주고 집안일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나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퇴근 후에는 지쳐버리는 날이 많았다. 주말마다 밀린 집안일을 하려 애썼지만 이미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감정적 거리감은 조금씩 커져 있었다. 갈등이 표면화된 건 아내 생일 전날이었다. 어머니는 아내가 케이크며 음식 준비를 하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모양이다. 그런데 아내는 퇴근이 늦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듯 잠들고 말았다. 마침 그날 어머니가 놀러 오셨는데 아내가 아무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깜짝 놀라셨다. 여느 때 같으면 아내도 분명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라고 한마디 했을 텐데 워낙 바쁜 날이 연속되다 보니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잠이 들어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내가 며느리 생일 축하라도 해주려고 왔는데 인사도 없이 자다니. 집안 꼴도 엉망이고 말이야라며 서운해하셨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머쓱한 표정으로 죄송해요. 어머님이 오신 줄 몰랐어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라고 사과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였다. 늘 피곤하다고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느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셨다. 아내는 잠시 반박하려다가 더 이상 말해봤자 뾰족한 수가 없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후로 어머니는 나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내 아내는 대체 왜 살림을 그렇게 대충 하느냐, 아이 교육은 잘하고 있는 게 맞느냐 같은 걱정 섞인 잔소리를 하셨다. 아내 쪽에서도 당신이 먼저 엄마한테 말씀 좀 해줘.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건데 맨날 혼내시니 힘들다며 힘들어했다.
나는 양쪽 다 이해가 가서 한쪽 편을 드는 것도 어렵고 중립만 지키자니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정말 심각해진 건 어머니가 집안 물건들을 멋대로 정리하기 시작한 사건 때문이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아내가 울상을 짓고 있었다. 당신 엄마가 오늘 또 오셔서 아이 방 옷장을 싹 다 뒤집더니 겨울옷과 봄옷을 분류해 두셨대.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서랍 안에 있는 내 서류들이나 개인 물건들도 막 뒤져서 위치를 바꿔놓은 거야. 내가 밤늦게 귀가해서야 그걸 발견했어.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사생활 침해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어머니는 또 너무 섞여 있길래 내가 도와주려 했을 뿐이야 라고 하셨다. 나는 속으로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다. 아내가 적어도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만 주고 해주면 덜 기분이 나빴을 텐데라고 투덜거리자 어머니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집안 구석구석이 엉망이라 손 봐준 거다. 날 돕겠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왜 화를 내니? 라고 되물으셨다. 그날 아내는 나에게 당신이 중간에서 좀 명확하게 말해달라. 어머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래서 다음 날 나는 어머니를 찾아가 말씀드렸다. 엄마, 그렇게 마음대로 집안을 뒤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도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하지만 어머니는 너희 집이 엉망인 걸 그냥 두고 보겠니? 그래도 내가 손주 위해서, 너희 위해서 그런 건데라며 서운함을 드러내셨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내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었다. 결국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아내와 어머니를 동시에 만나서 내 앞에서 대화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주말에 시간을 맞춰 우리 집으로 어머니를 초대했다. 그 자리에 아이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 조용한 방으로 잠시 보내두었다. 그리고 거실 식탁에 셋이 앉았다. 처음에는 다들 말이 없었다. 어머니도 약간 뻣뻣하게 앉아 계셨고 아내도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내가 먼저 운을 뗐다. 엄마, 사실 아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지쳐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도와주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저도 야근이 잦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오셔서 집안을 정리해 주시고 또 가끔은 잔소리를 하시니까 아내가 죄송하면서도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야 어머니가 난 그냥 너희가 힘드니 돕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며느리가 싫다면 내가 굳이 안 할게라고 했다. 아내는 그제야 아니요. 싫다기보다 제가 피곤해서 미처 못한 부분을 시어머님이 보시면 역시 내가 형편없이 사나보다 하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더 스트레스 받아요. 도와주시는 건 고맙지만 미리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 물건이나 서류를 허락 없이 건드리면 당황스러우니까요 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 그래. 난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 당연히 고마워할 줄 알았지. 그런데 이걸로 그렇게 상처받았다면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셨다. 아내도 곧바로 사실 제가 좀 예민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고 집에 와서 또 시어머니께 혼날까봐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제 상황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서로가 속마음을 꺼내자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졌다. 나는 중간에서 엄마도 이젠 집안일이 엉망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냥 전화 한 통 주세요. 가서 도와줄까? 하고 그리고 아내도 만약 엄마가 오시면 어떤 부분을 스퍼시피클리 도와주셨으면 좋겠는지 정해둬서 그 부분만 해달라 부탁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아이방 정리는 아내가 직접 하고 싶다고 한다면 엄마는 주방이나 거실만 조금 봐주신다든지 이렇게 좀 역할 분담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 어머니와 아내는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긍정하는 듯 보였다. 그날 대화가 끝나고 어머니는 약간 씁쓸한 표정으로 나가셨고 아내도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조금은 편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대화를 시도해야겠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 후로 얼마 동안은 서로가 서로에게 나름 신경을 쓰고 예의를 갖추었다. 어머니가 미리 연락을 주고 오늘 오후에 갈 텐데 어떤 것부터 도와줄까? 라고 물으셨고 아내는 그럼 부엌 그릇 정리랑 장 보러 가는 것만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본 뒤에는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다. 물론 잔소리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과거처럼 갑작스럽게 엄청난 간섭을 당한다는 느낌은 덜해진 셈이다. 그런데도 가끔 어머니가 며느리가 아직도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식이면 손주가 뭘 보고 배우겠니라고 내게 따로 전화해 말씀하실 때가 있다. 예전 같으면 그래도 엄마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라고 어물쩍 넘어갔겠지만 지금은 엄마 그런 말씀을 아내 앞에서 하시면 상처가 돼요. 엄마도 아내가 일하느라 힘든 거 안다고 하셨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 돕고 있고 아내도 점점 나아지려 해요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드린다. 내가 깨달은 바는 고부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이 나는 중립이라며 가만히 있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엄마 이건 솔직히 좀 선 넘으신 것 같아요라든지 여보 이건 당신도 조금 지나쳤으니 사과하자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다. 가장이란 단지 아무 말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존재여야 함을 절감했다. 아내도 내 노력을 보고 자신이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다. 당신이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해주니 그나마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니까. 어머니 세대는 자기 삶을 가정에 바치셨던 분들이니까 우리처럼 직장 다니고 집안일을 분담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 그 부분에서 내가 좀 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겠어라고 하더라. 나도 거기에 동의했다. 어머니가 나쁘거나 아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배경과 우선순위가 다른 두 사람이 부딪히면서 생긴 문제니까 말이다. 지금은 상황이 꽤 나아졌다. 어머니가 집에 오실 땐 아내에게 미리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서 오늘 오후에 잠깐 들를 텐데 괜찮니? 라고 물어본다. 아내는 네, 어머니. 제가 그 시간대에 있긴 한데 집안 꼴이 좀 어수선해도 이해해 주세요라고 솔직히 말한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럼 내가 간단히 정리만 해주고 돌아갈게. 나중에 같이 차나 한잔하자고 답하시곤 한다. 과거처럼 몰래 들어와서 내 방이며 아이 방을 뒤지고 다니는 일은 없어졌다. 나 역시 회사 일만 챙기는 게 아니라 주말에 더 적극적으로 육아와 집안일을 나누고 있다. 아내가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끔은 내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서 놀기도 하고 어머니께 부탁해 엄마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니 괜찮아라고 전달도 해드린다. 그러면 어머니도 알았어. 대신 밥 먹을 때는 불러라라고 기분 좋게 대답해 주신다. 사실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어머니 세대가 가진 가치관과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는 갭이 크다.
아내도 완벽하게 어머니의 방식을 이해할 순 없고 어머니 역시 아내가 내놓는 현대적 관점이나 워킹맘의 고충을 100% 체감하지 못하실 게다. 그렇지만 이제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진 않는다.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혹여 마음이 불편해질 사건이 생기면 예전처럼 속으로 쌓아두지 않고 대화를 시도한다. 가끔은 아이가 아빠, 할머니가 요즘엔 우리 집에 자주 안 오네. 왜 그래? 라고 물을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할머니도 바쁘시기도 하고 우리가 미리 약속한 날에만 오시기로 해서 그래라고 살짝 말해준다. 아이 입장에선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게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마냥 평화로운 가정만 있는 건 아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 어느 날은 어머니가 잔소리를 좀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아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전에는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이 집안 망했다 싶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는데 지금은 내 중재나 서로 간의 대화로 비교적 빠르게 수습할 수 있게 됐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갈등이 클수록 헤어날 방법이 없을 것 같다가도 막상 얘기를 터놓고 나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되기도 한다는 걸 배웠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남편 가장들이 있을까 싶어서다. 시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이 불거지면 상당수 남편들은 나는 빠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거나 둘 다 설득하기 힘드니 차라리 모르겠다며 도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러면 갈등은 커지고 결국 다른 문제로 번져 심지어 부부 사이가 틀어지거나 부모님과 서먹해지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그럴 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고 양쪽 말을 들어주며 필요한 부분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결국 고부 갈등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끝없이 깊어진다. 어머니는 자신의 시대와 기준을 가지고 며느리를 평가하고 며느리는 자신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불만만 쌓을 수 있다. 그러니 남편이 나서서 어머니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내가 힘들다고 말해주고 아내에게도 엄마 세대에는 집안일을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약간은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내가 다 참아라고 하거나 어머니에게 아내가 옳으니 엄마가 틀렸다고 단정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각각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힘든 적도 많았다. 때론 어머니가 너는 엄마보다 며느리 편이냐? 라고 하실 때가 있었고 아내가 당신은 늘 엄마 말만 들어준다며 서운해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 그래도 이 가족을 지켜야지라는 책임감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내와 어머니도 조금씩 변하며 마음을 열게 되었다. 물론 100% 완벽한 화합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전처럼 서로 등 돌리고 싶어 하진 않는다. 우리 가족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믿는다. 한 걸음 나아갔다가 반 걸음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천천히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 요즘은 어머니가 아내에게 가끔 전화해 오늘 반찬 좀 만들어서 보낼까? 라고 물어보시고 아내는 네, 감사해요. 대신 저도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이라도 사다 드릴게요라고 답한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대화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진다.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 조금씩 만들어가는 성장의 흔적이 아닐까? 앞으로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고부 문제는 언제 어떻게 다시 불씨가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제 난 겁내지 않는다.
우리 셋이 잘 풀어가면 된다는 확신이 서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크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점점 더 좋은 가족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 나는 지금처럼 중간에서 대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남편 아빠의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걸 이 과정을 통해 절실하게 깨달았다.